여러분 마감 요정 잊지 않으셨죠?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시장이 내일을 또 기대하게 만드네요.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우리는 필식 전략 믿어보자고요.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마감 요정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의 김도영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고점을 찍고 또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략 수정을 좀 해드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편해지실 것 같은데요. 저도 어찌 보면 좀 편하고 싶은데 그 고점이 막혔다라는 전략이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볼 것이 뭐 있냐면 바로 현선물 스프레드라고 표현하는 이격 부분이겠죠. 시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베이시스 추이를 놓고 보시면 약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백어레이션 상태 쪽으로 전환됐다라는 거, 그것이 수급에 대한 손바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것이 고점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도와 기관계수 매도 우위 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프로그램성에서 연기금이 그나마 오후장 들어와서 방어 매수는 좋았지만 그 강도가 좀 축소됐다라는 거 이해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그닥 강보합 정도만 유지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매도 압박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 여러분들 종목 기준에서 특히나 투심 쪽 매수세가 그리고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수가 유입된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작은 파동의 시세는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 앞에서 베이시스를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다시 한번 바뀌면서 지수를 땡겨 올려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특징적으로 보면 미결제 추이 자체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증가를 했지만 역시 장중 대비해서 축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수렴 패턴이 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해 시장 쪽으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해 시장 쪽에 종합시장 쪽을 놓고 보면 일본 니케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고점이 다중고점 형태 쪽으로 계속 막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 호재성에 대한 것이 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고점책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을 놓고 보시면 단기적으로 코로나 부분에 대한 위험성으로 급락 부분의 파동을 만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워낙 강하게 잘 올라오다 보니까 따라서 올라왔죠. 그런 부분 속에서 외환시장 쪽의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역시 고점이 막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좀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포인트상으로 또다시 한번 고점이 막혔다라는 부분에 대한 뷰를 바꾸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 추이입니다. 다시 한번 환율 쪽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190원을 기점으로 했을 때 원바닥 그리고 투바닥 그리고 세 번째 바닥 부분에 살짝 이탈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락 부분의 우위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금의 플로우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고점을 계속 막고 눈치를 극심하게 보고 있다. 또한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번 8월을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급 작년을 기억해 보신다면 MSCI 쪽 관련된 수급의 펀드 계정 쪽의 자금 이탈 부분도 분명하게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월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이 중에서 특징적으로 또 시장을 바라보면요.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SK텔레콤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제 통신사로 보지 않는다. 컨텐츠 회사다라고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시장 쪽에서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 공격적인 신사업 부분의 랠리로 추가적으로 우상했다는 건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직전 고점 부분, 우리가 고점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눌림목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면 역시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는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사 성격 쪽에 표현을 드렸는데 다시 먼저 쉬었느냐 여기는 두 가지였죠.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 슈팅이 나왔는데요.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갱신을 했지만 눌림목 부분을 이제 지켜주면 추가적으로 고점이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76,000원대 초반부가 지지됐을 때 역시 위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LG그룹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집중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는 표현 계속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적으로는요.
시간에서 루머가 좀 많이 돌고는 있습니다. 이노메트리인데요. 2차 전지 관련된 장기 쪽이었죠. 루머가 돌면서 윗골에서 물량들을 잘 소화하고 난 뒤에 폭발적으로 지금 땡겨 올려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차 전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완제품들이 조금 쉬어가는 템포 속에서 확산이 되는지를 반드시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것이 이제 소재 쪽에 시간차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면 장비까지 순환매가 됐으니까 역시 업황 기준에서는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고점 막혔다는 의견 여전한 가운데 주셨던 종목은 꿈틀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현대건설기계 5% 넘은 수익이 나고 있고요. 또 세진중공업도 8%대, 특히 세아제강의 경우에는 21%대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거 세 가지 리뷰도 좀 해주시고 또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내일 시장도 전략 좀 짜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틈새 쪽에서 꾸준한 매매 포인트에서 직전에 익절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고점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 부분을 트레이딩을 했다라면 역시나 긍정적으로 벌써 매도 익절이 좀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눌림목 자리는 6,700원에 살짝 이탈하는 부분에 흔들리는 파동만 지켜준다라면 우상향이 열려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관광 쪽으로 해서 개별 재료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자신 있게 드렸었는데 역시 눌림목 여기가 잘 이쁘게 나왔죠. 그러니까 눌림목만 활용하더라도 긍정적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전 고점을 활용하는 트레이딩이 계속 잡혀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거래량도 우리가 전체가 다 트레이딩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군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 한번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연속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건 정부에서 정책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M&A 이슈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 입장이라면 꾸준하게 업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의 현대건설 기계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24,200원대 부분이 돌파가 나가는지 포인트를 갖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동안에 이 부분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4,200원대가 단기 고점이었다가 다시 눌렸다가 올라갈 때는 24,200원이 뚫려 올라간다는 거 반드시 인프라 쪽 관련된 기계 쪽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렸는데요. 내일장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시장 쪽을 가지고 고점 부분에 대한 징후들을 다시 한번 찾아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 환율 시장 자체가 다시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케이스 바이 쪽으로 가면 다중으로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상향 쪽으로 열린다고 한다면 역시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전략으로 구사를 하겠다. 방망이 짧게 잡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희도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 뉴스에 팔아라가 하나 걸렸기 때문에 내일 언박싱이 하나 있죠. 그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관련주 우리가 휴대폰 부품단 언급들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오늘 저희는 정리를 좀 하고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이 속에서 좀 놓고 본다면 지수성격으로 LG를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LG와 함께 또 특징적으로 하나를 보신다면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건 LG전자를 좀 트레이딩 쪽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대한 두려움을 마치고 눌림목을 잘 잡자라고 편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LG 같은 경우는 맥스 눌림목 자리가 이렇게 77,000원대 초반부에서 매수 트레이닝을 잡고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추격 매수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가 플레이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만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74,800원 지켜보면서 트레이딩 갖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여기에서요, 좀 움츠러들었고요. 실제 우리가 네이버 부분하고 또 카카오하고 비교를 해봤으면 이 NHN을 한 번쯤 왜 이렇게 못 가나라고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먼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꼬리에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자 트레이딩 지수 분위기와 상관없이 시장 분위기 상관없이 매매 포인트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DYPNF 부분에서 트레이딩 추경매수 부분인데요. 딱 여기 하나만 지키면서 가겠습니다. 12,400원 이탈하지 않는다는 홀딩이지만 이탈할 경우에 무조건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